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 어귀에 제 꽃집이 있어요. 간판에는 이름도 없이 그냥 꽃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이름을 짓고 시작하려 했는데 살다 보니 그런 거 다 부질없다 싶어졌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만큼만 살자는 생각으로 조용히 지내왔죠.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던 오후 가게 셔터를 내리고 우산을 펴려는데 구석진 골목 모퉁이에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쓰레기 봉지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떨리는 작은 몸이 보였죠. 작은 게 한 마리였어요. 흰 털이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세상 끝을 본 것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가만히 저를 올려다보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애써 모른 척할까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우산을 접고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자 살짝 움찔했지만 끝내 아무런 저항 없이 품에 안겼어요. 그 따뜻하고 축축한 온기가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릴 적 고향 마을 흙길을 함께 뛰어다니던 삽살개 복돌이가 생각났어요. 비 오는 날이면 이마를 맞대고 함께 떨던 기억. 그 오래된 풍경이 빗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생명 하나를 품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다시 꽃피우게 할 줄은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수건으로 녀석을 닦아주었어요. 털이 얇아 금방이라도 얼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조심조심 씻기고 헌옷을 찢어 작은 이불을 만들어 주었죠. 녀석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희미해서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마음 졸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간신히 작은 꼬리가 꿈틀거렸어요. 그 조그만 움직임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고맙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을 불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이 아이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하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비에 젖어버려진 작은 생명이 하늘이 저에게 보내준 선물 같았거든요. 하람이는 처음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눈만 끔뻑이다가 어느 날 조심스레 제 손바닥을 해봤어요. 그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느낌이 마치 괜찮다고,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하람이는 조금씩 살아났어요. 뼈만 앙상했던 몸에 살이 오르고 떨리던 눈동자에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함께 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에요. 처음에는 조심조심 저만 따라다니더니 손님들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 강아지 복덩이네. 가게에 꽃향기랑 웃음이 더 많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람이가 제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요. 하람이는 그렇게 제 삶에 작은 기적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이와 함께 가게를 열고 닫는 게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이면 문 앞에 앉아 해를 맞이하고 점심이면 손님들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문득 생각했죠. 왜 이렇게도 마음이 따뜻해질까?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주는 평안이 왜 이리 벅찰까? 그러다 문득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하람이가 갑자기 밥을 거부하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지 않은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맞추려 해도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스쳐 지나갔죠.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한 폐렴이에요. 면역력이 약한 유기견은 이런 질병에 특히 취약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겨우 찾은 내 가족을 또 잃게 되는 건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밤새 병원에 머물며 하람이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쓴 하람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사람만 달라. 제발 버티자. 그렇게 하람이 귀에 속삭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람이가 살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수의사도 놀랐어요. 정말 강한 생명력이네요. 어쩌면 주인분이 곁에 있어서 더 버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하람이는 퇴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람이는 제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하람이를 잃을 뻔한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개는 가족이다. 개는 말 못하는 식구다. 집집마다 개를 키웠어요. 밥을 먹을 때면 식구 수만큼 그릇을 놓았고 눈 오는 겨울밤이면 품 안에 꼭 끌어안고 함께 잤습니다. 삽살개, 진돗개, 풍산개, 그 똥꼬발랄하던 녀석들이 우리와 함께 자라고 늙고 떠나갔어요.
마을 어귀에선 잔칫날이면 개와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명절이면 복돌이가 먼저 마당을 뛰어다니며 손님을 맞았고 어르신들은 복돌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덕담을 해주셨죠.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삶의 일부였고 기쁨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다 세상이 변했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좁은 아파트.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이웃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개를 애완동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단순한 애완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다는 거려 하람이를 보며 깨달았어요. 내가 잊고 살았던 오래된 사랑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다는 걸. 그래서 저는 하람이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 피 속에 흐르던 자연스러운 사랑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람이와 지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개와 함께 산다는 걸요. 꽃가게 손님 중에도 반려견과 함께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작은 치와와를 품에 안고 오는 젊은 부부, 털이 복슬복슬한 말티즈를 데리고 오는 할머니. 눈빛이 총명한 푸드를 데리고 산책하는 아저씨, 모두 저마다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남자는 말했어요. 혼자 사는 집에 돌아오면 개가 제일 먼저 반겨준다고. 그게 없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라고. 또 다른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이 아이 없었으면 하루도 못 버텼을 거라고.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하람이도 그랬습니다. 조용한 밤, 불 꺼진 가게 안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 하람이가 슬쩍 제 무릎에 고개를 얹었어요. 그 순간 세상의 외로움이 조금은 견딜만해졌습니다. 절정의 시험은 작년 여름에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건물주의 통보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동네 재개발이 결정됐다는 거죠. 평생 일궈온 제 작은 꽃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게다가 거주하던 옥탑방도 함께 비워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중에 있는 돈은 얼마 없었고 새 가게와 집을 동시에 구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람이와 함께 묵을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개는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죠. 하람이를 포기하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단골 손님 한 분이 연락해 왔어요. 교회에 작은 화훼 농장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농장 한쪽에 빈 관리사가 있는데 원한다면 살림을 꾸려도 좋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농장에서 일손을 도와주면 월세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람이도 환영한다는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람이와 저는 도시 변두리에서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람이는 넓은 들판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금세 적응했죠. 자유롭게 뛰어노는 하람이의 모습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농장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꽃을 가꾸는 일은 익숙했지만 대규모 화훼 농사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하람이와 함께 일어나 들판을 거닐며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골목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넉넉함이 저희를 보듬어 주었어요. 이제는 농장 한쪽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직접 기른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파는 곳이죠. 하람이는 언제나 꽃밭과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마치 이곳의 진짜 주인처럼 모두를 반겨요.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람이와 함께였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는 이유,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힘들 때 함께 해준 존재를 잊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편지를 전해주던 게, 농촌에서 새벽마다 집을 지키던 게, 아이들이 울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던 게, 그렇게 우리는 개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살아왔어요. 그 역사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그래서인지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개를 찾습니다. 누구에게 기대기도, 미안할 때 말 대신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그때 곁에 있어주는 게 말 없는 작은 생명이었어요. 하람이도 그렇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제 슬픔을 알아챕니다. 아무 말 없이 살짝 다가와 몸을 기대는 것으로. 그 한 번의 터치로 세상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본능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우리 민족의 마음일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람이와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아이의 눈빛입니다. 언제나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 아침에 눈을 뜨면 하람이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이해요. 잠든 제 얼굴을 살짝 핫으며 하루를 시작하자고 말하는 듯합니다. 일터에 나가면 손님들보다 먼저 하람이가 가게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아요. 화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가끔은 손님보다 하람이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하람아, 오늘도 잘 있었어. 어머, 얘는 정말 표정이 살아있네. 하람이 보러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럴 때면 저는 웃습니다. 하람이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 끝에 조용히 다가와 몸을 기대어주는 하람이 덕분에 혼자라 느끼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 하람이가 곁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어쩌면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법인지도 모르겠어요. 돈도 명예도 세상의 칭찬도. 이 아이가 제 무릎 위에 조용히 머리를 얹을 때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만 못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곁에 있는 사랑 덕분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람이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예요. 꽃집을 연 지도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머리에 하얀 머리가 하나둘 늘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은 놀랍습니다. 시간은 참 조용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하람이 덕분이겠지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 그때부터 외로움이라는 것이 진짜 무게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걸.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불을 끄고 자리에 눕는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사람을 조금씩 비워가게 만든다는 거려하지만 하람이가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하람이는 제 발밑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TV를 볼 때도 하람이는 소파 한쪽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혼자 자리에 누울 때도 하람이의 숨소리가 제 옆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 하람이가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딘가에 부딪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하람이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람이를 안고 산책을 나가는 날도 있어요.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니진 못하지만 하람이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합니다. 아픔도 우리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 관절 마사지를 해주고 약을 챙겨줍니다. 그렇게 서로의 노화를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갑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이 꼭 필요하다고. 그들은 조건 없이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기뻐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든 무엇을 했든 그저 사랑해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변함없는 마음으로요. 하람이는 제가 점점 느려지고 조금씩 지쳐가도 변함없이 저를 바라봅니다. 괜찮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런 눈빛으로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늙어가는 것도 조금 더 느려지는 것도. 왜냐하면 하람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간도 따뜻할 테니까요.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를 지켜보며 서로의 하루를 채워가며. 봄이 오고 있어요. 가게 앞 골목길에도 조그마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람이와 저는 매일 아침 그 길을 걷죠. 조용한 골목에 하람이 발소리, 제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꽃은 매년 피고 지지만 그 사이를 걷는 사람은 해마다 조금씩 변해가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람이와 제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날은 하람이가 앞장서고 어떤 날은 제가 하람이를 이끕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꿈으로 같은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아닐까요? 가끔 뒤를 돌아보면 하람이는 언제나 조용히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맞춥니다. 괜찮아, 함께니까 괜찮아. 그 눈빛 하나면 저는 다시 힘을 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왜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개와 함께 살아왔는지. 왜 개를 가족처럼 여기고 왜 슬플 때마다 그 작은 존재에 기대왔는지, 왜 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하람이와 함께한 시간은 그 모든 답이 되어주었어요. 꽃길을 걷는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우리만의 꽃길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하람이와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마치 우리 둘만의 작은 약속처럼.